자, 지금까지 한 거 이제 우리가 총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장바구니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정적 할당이 있고 동적 할당이 있고 그 다음에 동적 할당을 이용한 링크드 리스트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메모리 할당을 크게 분류하면 정적과 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장바구니가 있는데 요만한 장바구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만한 장바구니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큰 장바구니에는 당연히 물건을 많이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장바구니는 당연히 물건을 적게 담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쉬운 얘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쇼핑을 가요. 내가 만약에 장바구니를 여러분들이 챙겨야 된대요. 그러면 그달 장바구니,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담겠다 싶으면 뭘 가져가면 되죠? 당연히 큰 거 가져가면 되고, 당연히 물건을 적게 내가 담겠다. 그러면 작은 장바구니 여러분 챙겨가면 되겠죠? 그죠? 뭐 그것까지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런 장바구니 딱 정해져 있는 장바구니의 단점은 뭘까요? 막상 여러분들이 쇼핑하러 갔어요. 내가 전날 작은 장바구니를 챙겼네요. 근데 물건을 담다 보니까 많이 담아요. 그러면 많이 담으면 내가 작은 장바구니 가져온 거 후회하겠죠. 물론 마트 가면 장바구니 살 수는 있지만 그걸 안 한다고 그냥 가정하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큰 장바구니를 가져갔어요. 근데 내가 막상 가서 쇼핑을 하니까 적게 다 물건을 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도대체 내가 큰 장바구니 가서 들고 와서 그런 고생을 했을까? 그런 생각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정적 할당이라는 거예요. 정적 할당. 자, 제가 정적 할당을 뭐라 비유했냐면 사전 신고 제도라고 비유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정해진 대로만 이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배열을 몇 개 담을지는 개발자가 미리 정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정적 할당은 결국에는 한 번 딱 정해지면 언제? 런타임이 아니라 컴파일 타임, 프로그램 실행 전에 딱 한 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거라 했죠. 그죠? 그러면 이 정적 할당의 단점은 뭐예요? 유연하지 못하다. 그런데 자, 우리가 배웠던 동적 할당이라는 이 두 번째 장바구니의 특징은 뭐죠? 일단 쇼핑을 하기 전에 장바구니를 안 들고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쇼핑몰을 갔는데, 그러면 쇼핑몰을 가서 그때 이제 장바구니를 마련하면 되는데, 자, 오늘 장을 많이 본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즉석에서 장바구니를 만들면 되는데, 사실 현실 세계로 따지면 말이 안 되지만 장바구니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얼마큼? 난 요 정도 필요하겠네?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이만큼 필요하겠네, 이만큼 필요하겠네 하면 이만큼 여러분들이 할당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정해져 있는 장바구니보다 여러분들이 갔을 때 그때 정하는 장바구니가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자, 자료구조라는 거는 결국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정장애를 갖고 있다. 결정장애. 자, 여러분들이 배열을 썼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숫자를 10개, 100개 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세팅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을 치는 개발자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개발자가 뭐 하겠어요? 100이면 충분할까? 또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걱정한단 말이에요. 자료구조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결정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료구조라는 건 결국엔 여러분의 편리함 때문에,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료구조라는 거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 내가 이런 식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그걸 피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옛날에 인도가 뭐가 있었어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었죠. 그죠? 카스트 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인도 사회처럼 카스트 제도, 뭐 지금은 사라졌다 하지만 여러 점 남아있긴 하죠. 신분이 정해지면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동적 할당은 뭐예요? 동적 할당은 일단 상황 보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사실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어요? 동적 할당은 굉장히 불편한 경우인데, 마트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물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마트를 돌아다녀 보니까 내가 물건을 이만큼 사야겠네? 이 정도 필요하겠네?
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돌아다녀 보니까 1층에도 뭐가 있고 2층에도 뭐가 있고 3층에도 뭐가 있는지 분석을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몇 번밖에 없다?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동적 할당도 결국에는 한 번 정해지면 여러분들 실행 중간에 바꾸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바구니 또 만들면 되지 해가지고 뭐 기존에 이런 식으로 있다가 만들었다가 또 만든다? 이거는 이미 다른 장바구니인 거죠. 장바구니를 여러분들 2개 만들기 귀찮잖아요. 하나 만들 때 제대로 만들면 되는데 이것도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유보시킨 거지 언젠가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고객한테 결국엔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물어봤어요? 몇 명 받으실래요? 몇 명 입력하실래요?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런 선택도 누구한테 미룬 거예요? 개발자가 아니라 고객이 하게끔 만든 거죠. 그런데 고객도 여러분들 이런 선택하는 걸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요. 고객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정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고객도 이거 싫어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판단에 의해 이렇게 잡았다? 그런데 막상 하고 다니까 예측이 틀렸어요. 더 필요하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새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큰 걸 만든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거를 여기다가 복사해서 넣어줘야 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장바구니. 동적 할당의 한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장바구니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실 세계에는 없지만 상상할 수는 있죠. 가장 좋은 장바구니라는 거는 개발자도 그리고 고객도 누구도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일단 마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마트로 들어옵니다. 마트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거는 아주 이만하게 생겼어요. 요만하게 생겼어요. 요만하게.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물건을 넣으면 얘가 요만한 리모컨이 요만하게 커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만하게 커진 다음에 얘가 줄이라는 게 딱 생겨요. 이런 줄들이. 자, 줄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넣으면 여기 뭔가 공간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이 줄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쇼핑하러 이제 마트 돌아다니다가 내가 물건을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또 여기에 공간이 하나 생성이 되고 거기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멍이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그렇게 거기에 물건이 쏙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선끼리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있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있는데 얘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고 블럭이 많으면 여러분들 뭐 조립하는데 한계가 있나요? 뭐 여러분 잘 조립하면 끝까지 조립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한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게다가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배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배열 같은 경우는 어떤 메모리 공간이 있다 했을 때 여러분 배열을 딱 했어요. 배열을 세팅했어요. 근데 내가 정해놓은 배열에 물건을 많이 담았대요. 그럼 물건을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배열은 정해지면 그 이상으로 여러분 담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여기 뭐 오버플로가 발생했다라고 하거든요. 넘침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벗어난 거죠. 배열의 길이를 벗어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배열 형태를 이런 공간에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만든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때요? 무한히 그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얘가 주소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의 주소, 그 다음 사람의 주소, 그 다음 사람 주소 해가지고 연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은 거다? 당연히 세 번째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개발자든 사용자든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물건 넣을래? 그러면 물건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넣으면 늘어난다고요. 마법처럼.
그러면 이런 형태의 구조가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의 단점은 뭘까요? 얘네는 공간을 일단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무식하게 배열처럼 연속된 메모리, 즉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끊어서 받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 간의 순서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여기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여기다가 뚫어놓은 포인터 변수를 걸 통해서 그 다음 사람의 주소, 그 다음 사람의 주소, 그 다음 사람의 주소를 알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했어요? 배열 같은 경우는 자, 배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뜨죠. 자, 얘네가 칸이 있다 해볼게요. 자, 한 칸당 5m라면 여러분들 10m 위치로 가면 뭐가 나온다? 하나 5m 했을 때 5, 10 세 번째 공간이 나오겠죠. 네 번째 공간 가려면 15m 가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얘네가 얘네가 2000칸이래요. 그러면 이 녀석이 특정 칸으로 이동하는 게 빠를까요? 느릴까요? 자, 여러분들 108동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이렇게 108동까지 있는데 그 108동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순서대로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 부분, 예를 들어 108동의 주소만 알면 거기로 찾아가는 게 빨라요? 찾아가는 게 빠르다는 거야. 찾아가는 게. 뭘 통해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 찾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겨놓은 구조는 어때요? 줄로서 연결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동으로서 얘네들의 순서를 잡아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소를 통해서 1등 갈 수 있고요. 1등을 통해서 2등 갈 수 있겠죠. 자, 2등 통해서 3등 갈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즉, 한 번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정적 할당, 동적 할당 또는 배열 같은 경우는 배열 형태라면 여러분들이 특정 위치를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찾아가는 게 빠르지만, 이해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01동, 102동, 103동 있다 했을 때 내가 108동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101동, 102동, 103동을 순서대로 거치는 게 아니라 108동의 주소만 알면 거길로 바로 찾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또는 주소 연산을 통해서 바로 찾아가는 게 가능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어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끊어서 지금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받아놨기 때문에 내가 특정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특정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간에 2000개를 할당받아놓은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끊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2000번째 칸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등부터 순차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링크드 리스트의 단점이고요. 왜? 내가 이 끝점,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는데 순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로 도달하는데 느리다.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나쁜 거냐? 그건 아니죠. 왜? 얘는 엄청나게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유연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메모리를 할당받을 수 있고 메모리를 할당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행 중에 나 이만큼의 메모리 필요하네? 그러면 실행 중에 메모리를 또 받아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비집고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메모리를 창조해서 메모리를 받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링크드 리스트는 이 녀석이 한 개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두 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링크드 리스트를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손가락을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트리 형태라고 합니다. 무슨 형태? 트리 형태. 그러니까 트리 형태가 왜 트리예요? 그러니까 트리 모양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트리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트리 형태. 자,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우리가 사과라고 검색하면 엄청나게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게 0. 몇몇 엄청 000 몇 초 만에 검색이 되는 건 뭐예요? 이러한 자료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통해서 초고색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드릴 시간이 되면 알려드릴 건데, 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다? 우리가 사람 입력받을 때 고객한테 너 몇 명 입력받을래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록을 통해서 한 번에 여러 번 받는 게 아니라 끊어서 받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를 이런 식으로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링크드 리스트만 잘 활용할 줄 알아도 뭐다? 자료 구조는 거의 다 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아까 했던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뭐다? 개념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